엄마의 반찬통, 세월을 건너 이어진 사랑의 이야기. 프롤로그. 새벽 5시. 집 안이 고요할 때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있다. 물이 끓는 소리, 프라이팬의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발걸음 소리. 그 소리들은 나의 하루를 알리는 신호고 사랑의 전주곡이었다. 엄마의 사랑은 늘 밥상 위에 있었다. 화려한 말로 표현되지 않았고 거창한 선물로 포장되지도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작은 반찬통 안에 정성스럽게 담겨 나에게 전해졌을 뿐이다. 오늘 나는 그 반찬통에 담긴 세월과 감동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 한 장 새벽의 부엌. 엄마의 시간. 기억 속 엄마는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온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엄마만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싸는 일련의 과정들이 엄마에게는 일상이었다. 밥 위에 달걀 부침 하나, 간장에 졸인 멸치볶음 몇 숟갈. 엄마의 도시락은 늘 똑같았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소박한 메뉴 하나하나에는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달걀을 부칠 때는 타지 않게 약한 불에서 천천히, 멸치볶음을 할 때는 짜지 않게 간을 맞추어가며 밥을 담을 때는 식지 않게 따뜻할 때 담아주었다. 엄마는 내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면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와 함께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그 도시락을 보며 나는 오늘도 하루를 잘 버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 때로는 엄마가 아픈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엄마는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었다. 내가 엄마 아픈데 그냥 용돈 줄 테니까 사 먹을게라고 말해도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집에서 싸간 도시락이 몸에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 시절에 나는 몰랐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사랑의 크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때로는 친구들의 화려한 간식이 부러워 엄마의 도시락을 시시하게 여기기도 했다. 두장 학교 점심시간. 작은 자존심과 큰 사랑. 초등학교 시절 점심시간은 나에게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친구들은 각자의 도시락을 자랑하듯 펼쳐놓았다. 어떤 친구는 캐릭터가 그려진 도시락통을 가져왔고 어떤 친구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자랑했다. 그럴 때면 나는 엄마가 싸준 소박한 도시락이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너 또 달걀 부침이야? 맨날 똑같네. 친구의 장난스러운 한마디에 나는 괜히 기분이 상했다. 그래, 맨날 똑같다. 달걀 부침, 멸치볶음, 김치 몇 조각. 엄마의 도시락은 정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 뚜껑을 열 때마다 느끼는 그 따뜻함과 포근함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도시락을 먹으며 나는 문득 엄마를 생각했다. 새벽에 일어나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엄마의 마음을.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어떤 음식보다 진짜였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친구들은 학교 매점에 라면이나 빵을 사 먹는 경우가 많아졌고 나는 여전히 엄마의 도시락을 먹었다. 사춘기가 되면서 나는 점점 엄마의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때로는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사 먹고 싶어 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가끔은 사 먹어도 돼. 하지만 엄마가 싸준 도시락도 먹어줘야 해.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니까. 엄마의 그 말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어린 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 전의 욕심만을 생각하며 엄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 세 장 청춘.
그리고 잊혀져가는 맛.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나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다. 학교가 멀어졌고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엄마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셨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그 고마움을 잊어가고 있었다. 도시락을 급하게 먹으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때로는 아예 먹지 않고 매점에서 간단히 때우기도 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이 그대로 남아 집으로 돌아오는 일도 생겼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표정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다. 오늘은 왜 안 먹었니? 엄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나는 대충 핑계를 댔다. 친구들과 함께 사 먹었다거나 배가 고프지 않았다거나.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도시락을 싸주셨다. 대학생이 되면서 나는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시작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엄마의 도시락과도 완전히 작별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이 좋았다.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생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문득 그리운 것이 있었다. 배가 고플 때, 피곤할 때, 속상할 때.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엄마의 도시락이었다. 그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맛, 달걀 부침의 부드러움과 멸치볶음의 고소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엄마의 사랑이 그리웠다. 내장 사회인, 바쁜 일상 속의 망각.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다. 사회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바쁘고 복잡한 일이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의 식당을 전전했고 저녁에는 회식이나 술자리가 이어졌다.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가족과 멀어져 갔다. 집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엄마와 통화하는 시간도 짧아졌다. 엄마는 늘 밥은 잘 먹고 있니? 몸은 괜찮니? 라고 물으셨지만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짧게 끝내곤 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문득 어린 시절이 그리워졌다.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먹으며 나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의 맛을 떠올렸다. 그 단순하지만 정성 가득했던 맛. 집의 냄새가 나는 그 따뜻함. 하지만 그 그리움은 잠시였고 곧 다시 바쁜 업무에 묻혀버렸다. 나는 점점 더 바빠졌다.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한 욕심과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가끔 집에 갈 때면 엄마는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지만 나는 그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함보다는 습관적인 안도감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병원에 좀 다녀와야겠다. 평소와 다른 엄마의 목소리에 나는 순간 긴장했다. 하지만 별거 아닐 거야 라며 자신을 위로하며 바쁜 일상을 핑계로 깊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후회가 될지 모른 채로 5장 병원, 그리고 뒤바뀐 역할,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 의사의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에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암시.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나이를 실감했다. 언제나 건강하고 씩씩해 보이던 엄마가 갑자기 작고 연약해 보였다. 하얗게 샌 머리카락, 주름진 손, 그리고 여전히 나를 걱정하는 눈빛.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괜찮다. 금방 나을 거야. 엄마는 여전히 나를 위로하려 애쓰셨다. 아픈 사람은 엄마인데 걱정하는 건 나인데 엄마는 오히려 나를 달래주려 하셨다. 그런 엄마를 보며 나는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병원에 있으면서 나는 비로소 엄마의 빈자리를 느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베풀어 주시던 모든 사랑들, 그것들이 없는 생활이 얼마나 허전하고 외로운지를 처음 알았다. 그런 어느 날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엄마가 늘 나에게 해주셨던 것을 이제는 내가 엄마에게 해드리자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도시락이었다. 6장 작은 반찬통. 큰 사랑의 순환. 새벽 5시. 나는 처음으로 엄마처럼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 서니 모든 것이 낯설었다. 밥 짓는 법, 달걀 부치는 법, 멸치볶음 만드는 법. 엄마가 매일 하시던 그 간단해 보이던 일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정성과 노하우가 필요한지 깨달았다. 첫 번째 시도는 참담했다. 달걀은 타고, 멸치볶음은 짜고, 밥은 설익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요리책을 뒤지며 하나하나 배워갔다. 엄마가 전화로 알려주시는 비법들을 메모하며 조금씩 나아졌다. 물은 밥에 1.2배 정도 넣고 달걀은 조금만 넣어서 약한 불에서 천천히 부쳐야 해. 엄마의 음성은 여전히 약했지만 나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실 때만큼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엄마가 얼마나 이런 순간들을 기다려왔는지 알 수 있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그럴듯한 도시락을 완성했다. 달걀 부침은 노릇노릇하게, 멸치볶음은 간이 적당하게, 밥은 윤기나게, 작은 반찬통에 정성스럽게 담아 병원으로 향했다. 7장 눈물의 의미. 엄마는 반찬통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셨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달걀 부침, 멸치볶음, 김치 한 조각. 엄마가 늘 싸주셨던 그 구성 그대로였다. 이게 내가 만든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숟가락을 들어 달걀 부침 한 조각을 떠서 입에 넣으셨다. 그 순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맛있어. 단 2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기쁨, 감동, 고마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엄마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반찬을 드셨다. 엄마, 왜 울어요? 내 질문에 엄마는 잠시 멈추시고 나를 바라보셨다. 내가 이렇게 커서 이제 엄마를 챙겨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때 나도 눈물이 났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엄마의 사랑을 얼마나 가볍게 받아들였는지 깨달았다. 엄마는 나에게 30년 넘게 이런 정성을 쏟아주셨는데 나는 겨우 일주일 만든 도시락으로도 이렇게 큰 감동을 받고 있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싸드릴 차례예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엄마와 나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순환. 그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8장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병원에 도시락을 가져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었다. 엄마의 조언을 듣고 인터넷 레시피를 찾아보고 때로는 실패하면서도 계속 시도했다. 엄마는 내가 가져온 도시락을 항상 맛있게 드시며 작은 조언들을 해주셨다. 오늘은 멸치볶음이 어제보다 낫네. 설탕을 조금 덜 넣었구나. 달걀 부침이 부드러워졌어. 우유를 조금 넣었지? 엄마의 세심한 피드백을 들으며 나는 요리 실력이 늘어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리 실력이 아니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엄마의 건강은 천천히 회복되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다. 나는 그것이 단순히 치료의 효과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매일 받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을 돌봐준다는 기쁨이 엄마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퇴원 날, 엄마와 나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우리 집 부엌의 선이 감회가 새로웠다. 엄마는 여전히 회복 중이셨지만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으셨다. 이제 나도 도시락 싸달라고 해도 되지? 엄마의 장난스러운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매일 싸드릴게요. 9장 일상 속의 특별함. 이제 우리 집의 새벽은 달라졌다. 나와 엄마가 함께 부엌에 서서 하루를 준비한다. 엄마는 내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나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든다. 때로는 엄마가 직접 요리하시고 나는 옆에서 돕는다. 내가 만든 달걀 부침도 맛있지만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어. 장난스럽게 말하는 나에게 엄마는 웃으며 대답하신다. 그럼 30년 경력인데. 하지만 내 정성도 못지않아.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예전에는 엄마 혼자 하시던 일들을 이제는 함께한다. 그 과정에서 나는 엄마와 더 가까워졌고 엄마의 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밖에서 사 먹기만 했는데 이제는 가끔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가져간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신기해했다. 요즘 도시락 싸오네. 결혼했어? 아니야.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야. 부럽다. 우리 엄마는 언제부터 안 싸주셨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며 나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릴 때는 당연하게 받았던 엄마의 사랑을 어른이 되어서는 그리워한다는 것을. 열장 전해지는 사랑. 몇 개월 후 나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오랫동안 사귀던 연인과 결혼을 약속했다. 그녀 역시 엄마의 도시락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저도 시어머니께 도시락 만들어드리는 법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엄마는 기뻐하시며 흔쾌히 동의하셨다. 이제 우리 집 부엌에는 3명의 요리사가 있게 되었다. 엄마, 나, 그리고 예비 며느리까지. 도시락은 음식이 아니야. 마음이지. 엄마가 그녀에게 해주신 첫 번째 조언이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엄마의 도시락이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결혼식 날, 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엄마가 늘 쓰시던 그 작은 반찬통과 똑같은 것을 하나 더 샀다. 그리고 그 안에 편지 한 장을 넣었다. 엄마, 30년 동안 저에게 주신 모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반찬통에는 앞으로 제가 엄마께 드릴 모든 정성을 담겠습니다. 편지를 읽으신 엄마는 또 눈물을 흘리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에필로그. 계속되는 이야기. 지금도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난다. 엄마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 아내의 도시락, 엄마의 아침 식사, 그리고 가끔은 친구들을 위한 간식까지. 그 과정에서 나는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운다. 음식을 만드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함을 느끼는 방법을. 아이가 생기면 나도 엄마처럼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줄 것이다.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나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그렇게 사랑은 계속 전해질 것이다. 엄마의 반찬통은 단순한 음식 용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그릇이었고 정성의 상징이었으며 세월을 건너 이어지는 마음의 달이었다. 그 작은 반찬통 안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쏟을 수 있는 모든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11장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 몇 년이 흘러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것이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누구보다 기뻐하셨다. 이제 나도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 아이에게도 도시락 싸줘야지. 엄마의 말에 나는 웃었다. 벌써부터 손자, 손녀의 도시락을 걱정하시는 엄마를 보며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끝없이 이어지는 것인지 깨달았다.
아이가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났다.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는 매일 도시락을 싸가야 한다. 나는 엄마에게 배운 대로 정성스럽게 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한다. 달걀 부침, 멸치볶음,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작은 반찬들. 아빠, 오늘 도시락 뭐야? 매일 아침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묻는 아이를 보며 나는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린다. 그때의 나처럼 이 아이도 지금은 이 정성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 작은 도시락 안에 담긴 사랑의 깊이를. 오늘은 특별한 거야. 할머니가 알려주신 비법으로 만든 달걀 부침이야. 아이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유치원으로 향한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엄마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12장 세월이 주는 지혜. 엄마는 이제 70이 넘으셨다.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으시지만 여전히 건강하시고 밝으시다. 가끔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요리를 할 때면 옛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너의 아버지도 도시락을 좋아했어. 신혼 때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서 나중에는 너희 아버지가 자랑할 정도였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깨닫는다. 도시락을 싸주는 일이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언어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도 점점 커가면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가끔 주말에는 나와 함께 부엌에 서서 간단한 요리를 배우기도 한다. 아빠, 나도 달걀 부침 할 수 있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달걀을 젓는 아이를 보며 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13장 변하지 않는 것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배달음식이 흔해졌고 간편식품들이 넘쳐난다. 많은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만큼은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매일 새벽 부엌에서 시작되는 하루,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도시락,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미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다. 가끔 친구들이 묻는다. 매일 도시락 싸는 거 힘들지 않아?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한다. 전혀. 오히려 행복해. 정말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 그 사람이 그것을 고마워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다. 14장 특별한 날들.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전통이 하나 더 생겼다. 매년 엄마의 생신날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도시락을 만드는 것이다. 아내도, 아이도, 그리고 나도 각자 엄마를 위한 특별한 메뉴를 준비한다. 올해 엄마의 칠순 생신에도 그 전통을 이어갔다. 아이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계란말이를, 아내는 정성스러운 나물 무침을, 그리고 나는 엄마가 늘 해주시던 멸치볶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받기만 하니까 미안하네. 엄마의 말씀에 우리는 모두 웃었다. 엄마, 저희가 평생 받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각자 만든 음식들이 어우러져 특별한 한 상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서로를 위해 정성을 쏟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확인하는 것. 결론, 영원히 계속될 이야기. 엄마의 반찬통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계속해서 써져 나갈 이야기다. 우리 아이가 클 때까지, 그 아이가 또 다른 가족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매일 새벽 작은 반찬통에 사랑을 담는 일. 그것은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특별한 일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가족 간의 정,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소소한 일상의 정성들이다. 엄마의 반찬통은 단순한 음식 용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전달체였고 마음의 다리였으며 세대를 잇는 따뜻한 끈이었다. 그 작은 통 안에 담긴 것은 밥과 반찬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쏟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정성이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가? 부모님과의 추억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무엇인가? 그 음식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며 살아간다. 그 사랑의 크기가 작든 크든 표현 방식이 다르든 같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다. 엄마의 반찬통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어디선가 새벽에 일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정성 하나하나가 모여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엄마의 반찬통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은 거창한 말이나 큰 선물이 아니라 이런 작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세대를 거쳐 계속 이어진다. 엄마의 반찬통.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엄마의 반찬통 같은 특별한 추억이 있나요? 그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